안녕하십니까. 예, 혹시 카메라를 켜실 수 있으면, 카메라 한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실 상황이 안 되시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 지금 이렇게 1대1로 연수를 하게 됐네요. 잘 지내시죠? 예. 자, 그러면,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랑 할 거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연수 중에 온라인 교과서 제작 및 수업 활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저는 대구 한실초등학교 교사 전용욱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교과서 제작 및 수업 활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잠시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현재 대구 한실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2020년 교육부 원격학습 자문단 그리고 교육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교사지원단 퍼실리테이터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에듀네티 클리어 교사지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학교도 2020년 개교 학교인데, 그 앞에 2016년에 또 개교 한번 하고, 또 초임 때 개교 학교에 이렇게 총 3번 있었고요. 그 중에 2번은 개교 요원으로 해서, 현재 학교 운영을 하면 안 되죠, 제가. 현재 학교에서 정보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할 내용은요, 크게 4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란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서류상에 나와 있는 정의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교육부 수업활동 유형에 따른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안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란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서 제작한 교육자료 중에 교육과정 정합성을 충족시키는 넓은 의미의 교수 학습 자료를 총칭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온라인 콘텐츠라는 건 선생님께서 온라인상에서 아이들하고 소통하거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북이라든지 PDF, 동영상, 한글 파일, 디지털 교과서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이 제 교육 자료 중에 교육과정 내용에 적합한 내용들을 저희는 온라인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조건이 맞다면 어떤 교수학습 자료도 넓은 의미로서 온라인 콘텐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범위가 나타나게 돼요. 범위를 살펴보시면 교사가 1차 시 이상의 수업 실행을 위해서 교육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온라인 콘텐츠를 선택, 편집, 재구성 등 구조한 교사학습 자료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차시 이상의 수업이 가능한 콘텐츠의 모음이 교과서라는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에는 교사의 교육적 목적과 의도가 내포된 자료여야 되겠죠. 그리고 직접 선택하신 것도 될 수 있고 편집하거나 재구성하신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추려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일단 교사가 수업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교육과정 내용에 적합한 내용으로 제작하거나 편집하거나 재구성한 컨텐츠를 넓은 의미의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하는데, 단일 컨텐츠라기보다는 한 차시 이상의 수업이 가능한 컨텐츠를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죠? 사실 참 어려워요. 이게 2020년에 처음으로 나타난 용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선도학교라는 개념이 새로운 거를 뭔가 시도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신 부분이 있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2020년도 선도학교 담당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뭘 해도 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라는 말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어떤 해석을 하시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정하실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좀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도대체 디지털 교과서랑 이게 뭐가 다르죠? 실제로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사실 디지털 교과서라는 거는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서책형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보강하거나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심지어 실감형 컨텐츠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뭐 3D로 보여준다든지 VR이나 AR 형태로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는 좀 더 넓은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책형 교과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담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한 차시 이상의 수업 의도를 직접 짜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도 분명히 좋은 컨텐츠이긴 하지만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선생님들에게 더 폭넓은 선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제가 지금 채팅창으로 저희 지원 선생님께서 링크를 하나 보내주실 거예요. 많이 해보셨죠? menti.com이라는 거에 들어가셔서 3110-2683으로 들어가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질문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3110-2683입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제작할 때 지금 이제 제작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적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예, 숫자가 잘 안 보이시면 3110-2683입니다. 예, 지금 또 채팅창에 올려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menti.com에 들어가셔서 3110-2683을 입력하시고요. 네,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한 분은 참여해 주셔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몇 분이 참여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 한 분만 참여해 주시면 저희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바쁘신 시간이니까 제가 그러면 일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요렇게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무조건 쉽게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어려우면 난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촬영할 때도 쉬워야 되고, 영상을 편집할 때도 최대한 쉽게 편집이 가능한 여러 툴을 또 찾게 되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툴들도 정말 많잖아요. 뭐 패들렛도 있고, 띵커벨 보드도 있고, 뭐 퀴즈 앤 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내가 사용하기 쉬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퀴즈 제작하는 것도 구글 설문지도 있고, 뭐 지금 띵커벨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일단 교사가 만들기 편해야 돼요. 시험지 제작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콘텐츠들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들도 내가 좀 잘 다루기 쉬운 것들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쉽게를 생각하시다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돼요.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자료 그냥 내가 사용하면 안 될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다른 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 이거 참 내가 쓰면 딱 좋은 것 같아 생각하셔서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몇 번 가져다 쓰시다가 드는 생각이 이런 게 2번 문항이 딱 들어와요. 뭐냐면 다운로드 받은 다른 사람의 자료를 조금만 고치면 진짜 내 마음에 들 것 같은데 요거 조금만 고쳐서 재가공해서 사용 가능할까? 그죠? 진짜 조금만 고치면 딱 내 마음에 들 것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유튜브 영상 그대로 갖다 써도 될까? 요 세 가지 질문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 쉽게를 생각하시다 보면 결국은 이게 선생님들께서 약간의 본인 만족이 안 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럼 내가 한번 직접 만들어 봐야지 라는 생각에 이제 프로그램에 손을 대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영상도 스마트폰으로 찍고 스마트폰으로 편집하시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다가 어느새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이나 뭐 이런 정말 고사양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처음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손으로 찍다가요. 어느 순간 삼각대가 내 책상 위에 올라오고요. 조그만 삼각대였다가 점점 큰 삼각대가 되고 짐벌이 나오고 막 점점 쌓여가는 장비들을 보시면서 점점 욕심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컨텐츠를 만들면 만들수록 이게 내 의도가 좀 더 반영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들은 외적인 부분은 많이 신경 쓰시는데요. 이 부분을 꼭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작권 부분이죠. 다른 사람 걸 갖다 써도 되는지 또는 다른 사람 걸 재가공해도 되는지 또는 내가 영상을 만들면서 이대로 송출을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저작권에 좀 약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준비했는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제가 퀴즈 형태가 아니라 그냥 선생님들에게 문제를 보여주고 간단히 설명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띵커벨이라고 초등에서 많이 쓰는 퀴즈 툴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로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저작권 퀴즈 해보면요 재밌거든요. 자, 보시면 첫 번째가 수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자료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이 가능할까요? 네, 답이 있는데 자꾸 질문하죠, 그죠? 수업 목적으로는요,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자료를 사용 가능합니다. 요거는 수업의 목적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수업 목적으로 내가 받은 자료를요, 옆반에 공유해 주는 순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해요. 배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 혼자 쓰는 거는 괜찮지만 옆반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이 자료를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인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어떨까요? 저 화면 크게 보고 싶으시면 그 화면 보기 방법을 조금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레이아웃 이렇게 세부 조정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크게 보시기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채팅창으로 저희 지원 선생님께서 하시는 방법 안내해 주실 겁니다. 자,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오케이 하셨어요. 자, 두 번째 수업 목적을 위한 자료로 옆반 선생님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는 순간 이게 배포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사용하시는 건 문제가 없지만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는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현장학습 때 사용하는 수업 자료 이렇게 저희가 받아서 만들고 하잖아요. 이런 자료는 만들고 우리가 사용할 때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수업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장학습도 수업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현장학습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받은 자료들을 저작권자에게 별도로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자료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OX라고 한다면 정답은 X예요. 여기서 한 명이 걸려요. 학부모죠.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항상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상에서 빠지는데 이 학부모가 사용 가능한 시기가 있어요. 언제냐면 학부모 공개 수업 때.
학부모가 그 수업 현장에 있을 때는 수업 자료를 함께 사용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5번째는요. 영상 제작에 들어간 폰트, 이미지 등은 교육 목적이라면 저작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영상 제작할 때 저희가 막 예쁘게 꾸미려고 폰트도 넣고 이미지도 많이 넣고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저작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가급적 무료 폰트, 무료 이미지를 쓰셔야 되는데 요런 거 있어요. 한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들 있죠. 이 중에 그 프로그램에서만 무료로 제공되는 거지 영상이나 이런 거에서는 또 별도로 또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입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는 어떤 음악이든지 사용 전에 반드시 저작권 확인이 필요하다. 예, 맞아요.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저작권 풀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모아놓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영상 제작하실 때 사용하셔도 크게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뭐 대중가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몇 년일까요? 30년, 50년, 70년, 90년. 네. 원래는 50년이었는데 최근에 70년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70년 정도면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8번입니다. 폐쇄된 웹사이트에 있는 자료들은 저작권자가 동의한 자료이니까 저작권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 땡땡스쿨 있죠. 저희 자료 많이 받아서 쓰거든요. 초등 선생님들. 근데 이런 것들 어차피 올린 사람이 만든 거니까 크게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일부가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글을 올리신 분들이 저작권에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것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저작권 이 부분은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나. 남의 거를 쓰든 아니면 내가 만들든 할 때 좋은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저작권 문제가 걸리게 되면 선생님들이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한번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요. 그리고 이런 저작권이 걱정된다면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사실 가장 좋죠. 그래서 지금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에다가 이런 저작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문으로 안내 받으셨을 거예요. 크게 3가지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오피스 365, MS 365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2번째가 어도비고요. 3번째가 한글과 컴퓨터에서 나오는 한컴 스쿨 패키지라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많이 헷갈리시는 게 오피스 365 같은 경우에 대구는 교육청에서 아예 일괄 구입해서 주기 때문에 사실 크게 필요는 없고요. 경기도 선생님들이 오피스 365가 따로 교육청에서 구매가 안 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준비를 해주신 것 같고, 2번째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어도비라기보다는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프리미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포토샵, 그 다음에 아크로벳 리더 뭐 이런 것들인데 요게 1년에 대략 한 48만 원 정도 해요. 굉장히 비싸죠. 근데 선도학교 안에서 지금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3번째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한글과도 한글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클라우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동으로 협업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라이센스 기간이 이렇게 돼요. 요거는 아마 21학년도 선도학교에 공문으로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5월부터 23년 3월 4일까지 대략 한 22개월, 뭐 조금 길게 잡아서 한 2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한컴 스쿨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도비만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쓰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실 때
최초에 10개 계정까지 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신청 제한도 아마 필요하신 부분들은 추가 신청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자세한 부분은 최근에 내려간 공문 한번 살펴보시고 그 공문에 맞춰서 필요하신 선생님들에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수업 지원 도구가 요게 나가는데요. 에스펜 스튜디오? 예,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HTML5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툴인데요. 사실 저도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HTML5 툴을 컨텐츠를 만드실 때 요거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요 부분도 참고하셨다가 혹시 이쪽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시면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이게 궁금하잖아요. 다른 학교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을지, 그죠? 구글로 할지 아니면 MS로 하고 있는지 패들렛 쓰고 있는지 영상을 직접 하나씩 만들고 있는지 뭐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는지 정말 많은 툴들이 있는데 도대체 다른 학교는 어떤 걸 쓰고 있나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아놨어요, 선생님. 요 링크는 지금 채팅창으로 지원 선생님께서 올려주고 계신데 가지고 계셨다가 선생님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요런 겁니다. 2020년, 2021년 동안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계신 주요 툴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놓은 건데요. 저희 온라인 콘텐츠 활용 선도학교 교사 지원단들 워크숍 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올려주셨어요. 사실 저도 이제 정보부장이고 이쪽 정보 쪽 일을 조금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툴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 혼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결과물 보고 제가 진짜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진짜 극히 일부분이구나 해서 이런 공유의 장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다른 학교에서는 정말 이런 것도 쓰네. 정말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사이트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패들렛 창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에서 자료 공유하고 있는 거 지금 보면 노션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에듀콜라, 뭐 인디스쿨,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블로그, 그다음에 각 교육청별 자료. 그래서 뭐 자료가 없어서 저희 자료 활용 못 하겠어요 하실 때 이거 주시면 정말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등 선생님들도 뒷부분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초등, 중등 통합 자료통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패들렛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요거를 복제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었죠. 패들릿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해외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외 결제에 대해서 말이 진짜 많았어요. 어느 학교는 된다, 어느 학교는 안 된다, 뭐 이게 정말 상황 학교마다 다 달랐는데 최근에 교육부 코로나19 대응 원격 교육 인프라 구축과에서 2021년 6월 9일자로 공문을 하나 내려줬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월 9일자 공문 게시를 보시면 요 공문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면 단위 학교에서 코로나19 등으로 해외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 해외 유료 결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해외 겸용 기관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고 이걸 위해서 학교 행정실이나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세요라는 교육부 공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해외 유료 사이트, 유료 플랫폼을 결제하실 일이 있을 때 학교에서 조금 문제가 될 때 이 공문을 보여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건 편해져서 좋은데요. 유료 결제들 하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 해외 결제 사이트들이 연간 구독이고요. 자동 결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놓쳐버리면 이게 하루만 지나도 자동 결제가 되거든요. 학교 카드로. 저희가 품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자동 결제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해외 결제 하실 때는 꼭 재결제 날 전에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품위를 하셔서 재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요게 꼭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살피신다면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해외
플랫폼들도 유료 결제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줌이 유료화 된다고 하면서 유료 결제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줌이 12월 말까지 무료를 해주겠다고 다시 재공지를 해서 지금 조금 나아졌는데 뭐 그런 것들 하실 때 해외 결제 하실 때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활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요거는 아마 공문으로 안내 받으셨을 거예요. 예. 요 링크는 제가 따로 선생님들이 공문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 채팅창으로는 올려드리지 않고요. 저희가 그냥 한번 살펴볼게요. 요게 뭐냐면 2021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활용 교과서 교사 지원단 워크숍 때 그 교사 지원단 선생님들이 모여서 정말 말 그대로 집중 워크숍이라는 말이 걸맞을 정도로 빡세게 했거든요. 해서 그 결과물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사실 요 구글 사이트가 만들어진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요때는 선생님들이 만드신 자료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별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ICT 연계교육 서비스가 아직 개발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콘텐츠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 구글 사이트라는 그냥 옷을 하나 맞춰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구글 사이트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이 안에 있는 콘텐츠들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의 교과서 사례, 그 다음에 초등학교의 교수학습 활동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의 형성평가 자료 활동들이 이렇게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특히 몇 가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온라인 교과서 사례를 보시면 다양한 과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대상자가 4에서 6학년이기 때문에 4, 5, 6학년의 다양한 과목들로 수업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콘텐츠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구나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실과 6학년 요거를 잠깐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요거 저희 팀 선생님이 작성하신 거라서 먼저 과목, 단원, 차시 이런 게 나오고요. 간단하게 수업 흐름을 알 수 있는 수업 안내 슬라이드가 한 장이 있습니다. 보시면 온라인 2시간, 오프라인 2시간 이렇게 진행이 된 총 4차시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고 복습에 필요한 아이들에게 제공할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링크로 제시해 두고 있죠. 그 다음에 배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글 설문지라는 콘텐츠를 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배운 내용을 바로 퀴즈 형태로 하면 정답을 미리 넣어서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수업 첫 번째 활동이 합리적으로 밥버거 재료를 준비해 보자 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툴이 구글 슬라이드라는 거예요. 보시면 구글 슬라이드는 이렇게 구글 사이트 안에서는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로 바로 넘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서 수업을 혼자서 지금 온라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업을 혼자서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장도 보고 각 모든별로 제작 계획서를 작성해 볼 수 있도록 각각 슬라이드도 여기다 정리가 링크로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니까 조금 재미없고 지루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게임 활동을 통해서 추가로 재료를 획득할 수 있는 게임을 또 슬라이드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떡갈비, 계란 후라이, 닭가슴살, 햄, 치즈 토핑. 다 가지고 싶네요. 그죠? 이런 것들을 퀴즈로 해서 밥버거 계획서를 다시 한번 추가로 작성할 수 있게 하고요. 실제로 밥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이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이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실행을 하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왼쪽은 유튜브 영상이긴 하지만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리신 분이 그 컨텐츠 제작자가 외부 사이트에서 열리지 않도록 설정을 막아 놓은 거예요. 여기서 못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클릭해서 유튜브 창이 새로 열리면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텐데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그냥 그럼 클릭해서 보면 돼. 그거는 컨텐츠 제작자가 자신의 컨텐츠에 어떤 제한사항을 걸어둔 거니까 우리가 그 제한사항을 따르면서 보면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만든 걸
계획서를 세워서 만든 걸 가지고 서로 평가해서 심사평을 써주고 이 심사평을 바탕으로 보완하는 활동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후속 활동으로 집에서 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인증샷을 남기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4차시를 진행을 하셨는데 이 흐름도 흐름이지만 이 사이트보다는 이 흐름에서 어떤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했고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담고 싶었지만 사실 시간도 짧았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간 안에 나올 수 있는 최대의 컨텐츠를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교수학습 활동은 각각의 수업의 유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위 활동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요. 놀이 활동형 들어가 볼까요? 지금 조금 걸립니다.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걸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줌을 활용한 노래가사 퀴즈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서 한 장짜리 슬라이드로 선생님들이 따라 하실 수 있는 활동, 요거를 이제 우리가 수업 주제에 맞춰서 바꿔서 내용을 바꿔서 활동을 진행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활동 사례들을 선생님들에게 제시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들 읽어보시고 내 마음에 든다 하는 게 있으시면 취사 선택하셔서 교과서를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중등 같은 경우에도 평가 내용들이 있어서요. 이 평가도 마찬가지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은 수업 활동과 평가도 같이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수업 준비 꿀팁이라든지 추천 연수 자료 목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사실 안내는 되었지만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보시면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참고하실 수 있는 정도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교도 2020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는 8월에 결과물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이 잘 사용하고 계시지만 저희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도 이제 구글 사이트라는 옷을 입혀서 컨텐츠를 정리를 해놨는데 4학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툴을 바탕으로 이렇게 교과서 구성해 나가는 걸 그냥 사이트에 얹어 놓은 거지 이 사이트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쭉 보시는데 제가 6학년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6학년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온라인 콘텐츠만 이용해서 만든 사례예요. 보시면 주제가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 사례를 조사하고 경제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인데 이걸 위해서 지난 시간에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는 까닭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그 시청 결과에 따라서 너희가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정리해보라고 패들렛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 활동으로 우리 교실에 있는 물건의 원산지와 생산지를 알아보자는데 아이들이 원산지와 생산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 원산지와 생산지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교실에 있는 원산지와 생산지를 찾아보는 활동을 했어요. 구글 슬라이드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모든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런 식으로 교실에 있는 걸 사진 찍어서 아이들이 원산지와 생산지를 찾아보는 활동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와 교류하는 나라들과의 교류 지도를 만들어 보는데 고려시대 때 했던 교류와 현재의 교류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두 지도를 같이 작성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드로 진행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별로 그냥 개별 슬라이드를 주는 게 아니라 한 파일에 6개의 슬라이드를 모든 개수만큼 슬라이드를 만들어서요. 이렇게 서로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할 줄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간혹 실수로 남의 슬라이드를 보다가 지우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사전 교육을 하시면 적어도 아이들이 수업 내용을 몰라서 아예 못 따라하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두 지도를 비교해 가면서 고려시대와 현대의 교류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패들렛에 직접 적어보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이름이 좀 그렇죠. 모든 이름이 그렇지만 들어가 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모든별로 되어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별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거를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뭐 길게 써도 좋지만 아이들의 생각을 그렇게 길게 쓰는 것보다 오히려 함축적으로 쓰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적어보라고 했고요. 어떤 모듬은 그냥 모듬별로 아이들의 생각을 그냥 쭉 한 명씩 이렇게 입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된 걸 바탕으로 마지막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왜 교류가 필요한가, 요거는 개별 슬라이드로 다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와 문장으로 나타내 달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요거는 대략 한 2차시 정도 수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2020년도 선도학교들은 4, 5, 6학년 각각 2차시씩의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이트에 2차시 분만 넣었고요. 마찬가지로 5학년이나 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4학년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2차시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선생님들은 고민되잖아요. 사실 어디에다가 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정말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21학년도 선도학교 선생님들은 편하신 게 옷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들이 주로 활용하셔야 될 옷이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뭔지 알고 계시죠? 바로 이 아이예요. 바로 이 ICT 연계 교육 서비스라는 옷이 정해져 있어요. 플랫폼이. 이 플랫폼 안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꾸러미를 구성하고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꾸러미에 들어갈 선생님들만의 컨텐츠가 필요한 거죠. 그게 영상이 될 수도 있고, 퀴즈가 될 수도 있고, 설문이 될 수도 있고, 보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 주제와 목적에 맞게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는 그 컨텐츠들을 이 온라인 ICT 연계 교육 서비스라는 옷에다가 입혀가지고 선생님들이 제시를 하는 건데, 잠깐 요것도 제가 볼게요. 자, 지금 현재 ICT 연계 교육 서비스에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ICT 연계 교육 서비스는 현재 선도학교 대상으로 열려 있긴 한데, 에듀넷 티클리어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선생님들도 정식 런칭이 되면 아마 활용이 가능하실 건데요. 지난달에 비해서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건 사실 이 내 보관함에서 컨텐츠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수정을 제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도입에서는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가져다가 끌어다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개에서도 수업 목록, 수업 자료 이렇게 해서 수업 코스들을 저장하셔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도입, 전개, 정리를 이런 식으로 수업하겠습니다 해서 클릭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거에 대한 자세한 기능 연수는 제가 알기로는 28일 날 첫째 시간에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영상 올라오시면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채널 구독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즐겨찾기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Spen 스튜디오를 바로 갈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센터랑도 연결되어 있고, 디지털 교과서도 웹비어를 여기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옷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구성할지를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로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춘추전국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명확한 개념이 잡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집단 지성의 힘이 발휘되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들이 하시는 모든 활동들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는 개념을 정립하는데 일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저희 교사 지원단이나 아니면 그 선도학교 담당 선생님들 가입되어 있는 밴드에 보시면 매일 어떤 선생님들이 꾸준히 뭔가 자료를 올려주고 계세요. 그죠? 근데 올리시는 분들마다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나오는데
그 사례들 중에 지금 듣고 계신 선생님만의 새로운 또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정답을 찾으시려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거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리고 그 사례를 공유하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라는 개념을 이제 먼 미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립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내는 주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로 2020년도 선도학교는 2달 남았거든요. 그에 비해 선생님들은 아직 6개월 이상의 시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ICT 연계 교육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저도 약간 이런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안 되는 부분을 찾아요. 아,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하는데 라사실 제가 생각을 반대로 바꾸면 이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선생님. 혹시 오늘 연수 들으신 것 중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 정적이 5초간 이어지면 질문이 없는 것으로 저희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죠? 네. 저희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그죠? 지금 또 퇴근 시간도 지나셨는데 길게 끌면 화나잖아요, 그죠? 다들 너무 안타까우신 게 뒷배경이 학교라서 너무 안타깝네요, 그죠? 자, 그리고 선생님 깨알 같은 홍보입니다. 지금 채팅창에 그 캐리스에서 선생님들의 그 연수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요거 참여해 주시면 스타벅스 기프티콘 9,800원 상당이랍니다. 잘못 봤네요. 주신다 하시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클릭해 놓고요. 탁탁탁탁탁 참여하시면 여유로운 커피 한 잔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5초 다시 세볼게요. 5, 넷, 셋, 둘, 하나, 똥. 이렇게 해서 질문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죠? 자, 선생님 혹시 나는 도저히 채팅창에서 묻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요. 요 주소 어렵지 않아요. 제 이름을 그냥 한글로 안 바꾸면 저렇게 돼요. 한글로 안 바꾸고 제 이름 치면 전용욱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대구에 계신 선생님들 같으신 경우에는 메신저에 제 이름 치시면 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뭐 도움이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최대한 돕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퇴근 시간도 늦어지셨는데 빨리 마치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저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얼른 퇴근하세요.